한재혁 씨의 1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린 것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무해해 보이는 작은 USB 안에 암호화되어 있던 하나의 데이터 파일이었습니다. 서울의 속삭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완벽함의 균열 속에서 피어난 배신,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냉혹한 음모에 관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완벽한 일상에 아주 작은 이질감이 느껴진다면 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남자, 한재혁.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축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그가 설계한 건축물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견고하고 아름다웠죠. 최근에는 유명 건축 잡지에서 세기의 커플로 소개될 정도였습니다. 사진 속에서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그의 모습은 누가 봐도 행복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삶의 중심에는 아내 윤서연이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유능한 PR 매니저인 그녀는 지성과 미모, 상냥함까지 모든 것을 갖춘 여자였습니다. 주위에서는 모두 그들의 완벽한 결혼 생활을 부러워했죠. 이번 달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그날도 재혁은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서재에서 월말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는 매달 거르는 법 없는 일과였죠. 그러다 그의 눈이 신용카드 명세서의 한 항목에 멈췄습니다. 롯데, 시그니엘 호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낯선 이름은 아니었지만 결제된 날짜가 그의 기억과 달랐습니다. 시그니엘? 서연이가 그날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다고 했던 곳은 강북의 팰리스 호텔이었는데 메시지도 그대로 남아있고 내가 잘못 기억할 리가 없어. 단순한 실수인가? 아니면 카드가 잘못 결제됐을 수도 있고. 아내 서연은 그날 중요한 미팅 때문에 늦는다며 분명 다른 장소를 언급했습니다. 재혁은 애써 합리화하려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일 수도 혹은 그가 잘못 기억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하지만 재혁의 완벽한 세상에 처음으로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아주 작은,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법한 비정상적인 청구서 하나.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곤하네,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그 작은 의심의 실마리를 따라가 보시겠습니까? 재혁의 선택이 그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게 됩니다. 때로는 가장 사소한 균열이 됨 전체를 무너뜨리는 법이죠. 왜 완벽해 보이던 아내는 남편에게 거짓말을 해야만 했을까요? 이 작은 비밀 뒤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치밀한 계획. 그리고 그 모든 계획의 시작과 끝이 될 문제에 USB. 뭔가 이상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그날 밤 한남동의 고급스러운 펜트하우스에 감돌던 정적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그가 가장 견고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의 토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결심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이 불완전한 디테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재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아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완벽하게 차려진 아침 식탁 위로 가식적인 평온함이 흘렀습니다. 서연아, 지난주에 시그니엘 호텔 갔었어? 카드 명세서에 찍혔던데. 재혁의 심장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건축 도면의 선처럼 반듯했죠. 서연은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 맞다. 여보한테 말한다는 걸 깜빡했네. 그날 원래 팰리스 호텔에서 보기로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장소를 바꿨지 뭐야? 전망 좋은 곳에서 식사 대접하고 싶다고 해서 너무 정신이 없어서 말하는 걸 잊었나 봐. 미안. 혹시 신경 쓰였어? 그녀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살짝 덧붙인 신경 쓰였어 라는 질문은 오히려 재혁을 의심 많은 남편으로 만드는 교묘한 덫이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짓는 표정마저 사랑스러웠죠. 거짓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재혁은 그 순간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완벽하잖아. 대답이 너무 빨라. 마치 준비라도 한 것처럼. 그날 이후 재혁의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그가 설계한 완벽한 집은 더 이상 아늑한 보금자리가 아닌 비밀을 품은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내의 모든 행동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무심코 지나쳤을 사소한 변화들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샤워를 할 때도, 잠을 잘 때도 손에서 놓지 않는 휴대폰. 언젠가부터 복잡한 패턴으로 바뀐 잠금 화면. 그리고 부쩍 잦아진 주말 출장. 자기야, 나 이번 주말에 부산으로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갑자기 VIP 행사가 잡혔네. 정말 미안해. 주말에 같이 있기로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재혁의 귀에는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설쳤고 낮에는 설계도면에 집중할 수 없었죠. 그의 완벽했던 세상이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재혁은 스스로를 경멸하면서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한재혁, 넌 아내를 몰래 감시하는 쓰레기가 됐어.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으로 좀먹어가는 한심한 놈이 됐다고.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이 지옥 같은 불안감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아내가 잠든 깊은 밤,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아내의 휴대폰의 위치 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습니다. 건축가로서 단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던 그가 자신의 결혼 생활에 가장 큰 오점을 남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어플은 아내의 동선이 그녀의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재혁은 거대한 안도감과 동시에 스스로에 대한 깊은 혐오감에 시달렸죠. 그가 틀렸기를, 그의 모든 의심이 병적인 집착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는 어플을 삭제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주 내내 서연은 평소보다 다정했고 재혁은 자신의 의심을 거의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친구들이랑 청담동에서 스파 가기로 했어. 피로 좀 풀고 늦게 들어올게. 저녁 꼭 챙겨 먹고. 사랑해. 아내는 현관에서 상큼하게 손을 흔들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재혁은 도저히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작은 찝찝함. 그는 결국 사무실에서 거의 잊고 있던 추적 어플을 무의식적으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떠오른 위치를 보고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아내가 있다는 곳은 청담동의 스파가 아니었습니다. 화면의 붉은 점은 서울의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있는 한 고급 오피스텔 위에서 선명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의도? 친구들이랑 스파에 있다면서. 왜 여의도에? 재혁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습니다. 시그니엘 호텔의 저녁 식사, 잦은 외박, 잠겨있던 휴대폰, 그리고 완벽했던 아내의 모든 거짓말.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손에 자동차 키를 쥔 채 그의 눈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쏟아지는 밤 빗속을 뚫고 그의 차가 여의도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으러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잔인한 진실일지 아니면 고통스러운 해방일지.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흐릿한 도시의 불빛을 닦아냈지만 재혁의 시야는 이미 제 기능을 잃은 듯 흐릿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한 곳, 휴대폰 화면의 붉은 점에 고정되어 있었죠. 마침내 차가 멈춰선 곳은 밤의 장막에 가려진 여의도의 한 초고층 오피스텔 앞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금융의 심장부, 성공한 자들의 욕망이 빌딩 숲을 이루는 곳. 재혁은 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부술듯이 뛰었고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찌르는 것 같았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차단되고 오직 자신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소리만이 귓가를 울렸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줘. 그냥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라고. 제발. 하지만
그의 간절한 바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오피스텔의 자동문이 열리고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윤서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죠. 서연의 곁에는 훤칠한 키에 값비싼 수트를 입은 중년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어깨를 감쌌고 서연은 그의 품에 기댄 채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재혁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완전히 무장해제된 편안한 미소였습니다. 집에서 그에게 보여주던 계산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는 대한민국 벤처 투자 업계의 거물 최강민 대표였습니다. 재혁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현실이 아닌 악몽 속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최강민의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습니다. 재혁은 마치 홀린 사람처럼 본능적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고 오직 두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죠. 차가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고급 재즈 바였습니다. 재혁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가장 어두운 구석자리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보이는 두 사람은 영락없는 연인이었습니다. 와인을 기울이고 웃고 속삭이며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죠. 재혁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감미로운 재즈 선율 사이로 그들의 대화 조각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의 심장에 밝혔습니다. 오빠, 정말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참아줘. 지루한 결혼 생활도 곧 끝이야. 근데 그 사람, 요즘 좀 이상해. 자꾸 뭘 캐묻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윤서연. 모든 건 내 손바닥 안에 있어. 한재혁은 자기가 만든 완벽한 세상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 봐. 당신이 흘리는 눈물 몇 방울이면 그는 다시 당신 발밑에 있을 거야. 의심하다가도 결국은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될 테니 그래도 불안한 걸 어떡해. 불안해하지 마. 참는 건 자신 있어. 특히 당신을 위해서라면. 그 계획, 마무리만 잘 되면 돼. 한재혁, 그 인간 프로젝트 승인만 나면 모든 게 우리 뜻대로 될 거야. 그의 완벽주의가 바로 그의 발목을 잡게 될 테니. 계획, 프로젝트. 재혁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과 그가 이뤄온 모든 것을 겨냥한 치밀하게 설계된 음모였습니다. 아내의 배신에 대한 분노보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계획에 대한 공포가 그를 덮쳤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혁은 계산서를 테이블에 던지듯 내려놓고 다시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차는 다시 여의도의 그 오피스텔로 향했죠. 최강민은 차를 잠시 세우고 서연을 배웅하기 위해 내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최강민이 차에서 코트를 꺼내려 몸을 숙이는 순간 그의 주머니에서 작고 검은 물체가 툭 하고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졌습니다. 팅 하는 작은 금속성 소리가 났지만 두 사람은 듣지 못한 채 다정하게 포옹을 나누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세상에 완벽히 고립된 사람들처럼. 재혁은 주차장 기둥 뒤에 숨어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아까와는 다른 이유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은 바닥에 떨어진 그 작은 물체에 고정되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희미하게 빛나는 그것은 명품 브랜드 로고가 새겨진 키링처럼 보이는 검은색 USB였습니다. 저건 뭐지? 계획, 프로젝트. 설마 저 안에? 로비의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 재혁은 망설일 틈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그는 차가운 빗물이 고인 바닥에서 그 작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손안에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 저장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판도라의 상자였고 그의 완벽했던 삶을 파괴할지도 모르는
혹은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유일한 열쇠였습니다. 재혁은 차가운 USB를 꽉 쥔 채 자신의 차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텅 빈 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상자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남동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혁은 자신이 직접 설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이 공간이 생전 처음으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책상 위 그의 젖은 손바닥 자국 옆에 놓인 작은 USB는 마치 검은 재앙의 씨앗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몇 시간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여는 순간 지난 10년의 세월이 송두리째 부정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의 손을 묶고 있었습니다. 뭘 망설이는 거야? 한재혁. 이미 답은 정해져 있잖아. 내 눈으로 직접 봤잖아. 환상이 아니었어. 마침내 그는 결심한 듯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화면에는 암호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타났습니다. 재혁은 최강민의 생일, 회사 창립일, 차량 번호 등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조합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액세스가 거부되었습니다. 나는 붉은 메시지만이 그를 조롱하듯 깜빡였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의 뇌리를 스치는 씁쓸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아내 서연이 늘 그에게 타박하던, 그가 항상 잊어버리던 그들의 결혼기념일. 설마? 아니겠지. 당신이 늘 내가 잊어버린다고 타박하던 그날일 리가. 사랑의 증표가 배신의 증거를 여는 열쇠일 리가. 재혁은 쓴웃음을 지으며 결혼기념일 네 자리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번쩍이며 잠겨있던 드라이브가 열렸습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단 하나의 폴더였습니다. 그 이름은 D-Day. 재혁은 마른 침을 삼키며 폴더를 더블 클릭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파일 목록을 본 순간 재혁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HJH, 폭행 증거, 1, MP4, HJH, 협박음성, 종합본떠 보류 AV, 이혼 소장, 최종 초안 떠 TX, 그리고 PLAN, Final, TXT. HJH는 명백히 그의 이니셜이었습니다. 그는 홀린 듯 첫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바로 자신의 집 거실, 그리고 분노로 일그러진 자신의 얼굴이었습니다. 영상 속에 그는 고함을 지르며 와인잔을 벽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단 하나, 재혁 자신에게는 전혀 그런 행동을 한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 제외하면 말이죠. 화면 속의 자신은 너무나도 진짜 같았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게 낯설었습니다. 정교하게 조작된 딥페이크 기술이 만들어낸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괴물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난 이런 적 없어. 이건 내가 아니야. 충격에 빠진 그가 다음 음성 파일을 열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익숙하지만 섬뜩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다 끝내버릴 거야. 내 눈앞에서 사라져. 과거 서연과 다투던 순간들의 목소리들이 교묘하게 편집되어 마치 그가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을 일삼는 남편인 것처럼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열어본 이혼소장 초안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를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우며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막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 안에는 그들의 모든 계획이 피처럼 차가운 글씨로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한재혁의 폭력적 성향 날조. 딥페이크 및 AI 음성 편집 기술 활용. 사소한 부부싸움을 유도하여 음성 샘플 확보. 2단계. 주변인들에게 가정불화 암시, 피해자 이미지 구축. 서연은 친구들에게 남편의 압박감에 힘들다고 토로할 것. 3단계. 한재혁의 랜드마크 프로젝트 계약금 입금 확인 후 즉시 실행.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재혁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신이나 이혼 준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걸린 건축 프로젝트의 성공 보수금을 노린 완벽하게 계획된 재산 강탈 작전이었습니다. 10년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순간이 거대한 사기극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그는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쇼크 상태에 빠져있던 그의 몸에서 마침내 차가운 분노가 솟구쳐 올랐습니다. 슬픔이나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품에 침입한 바이러스를 제거하려는 설계자의 냉철한 분노였습니다. 그는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컴퓨터라면 신의 경지에 올랐던 천재 후배, 박진우. 재혁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습니다. 진우야, 나다. 한재혁 선배. 지금 혹시 시간 괜찮아? 아주 급하고 아주 이상한 일이 생겼다. 선배님. 웬일이세요?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설명은 나중에 할게. 지금 내가 보내는 파일들 좀 봐줄 수 있겠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만이라도 알아야겠다. 제발. 재혁은 진우에게 파일들을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몇 분의 침묵은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죠. 잠시 후 진우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까와는 180도 다른 차갑고 심각한 목소리였습니다. 선배님. 이거 그냥 포토샵 수준이 아니에요. 프레임 단위로 조작했고 음성 파형까지 교묘하게 이어붙였어요. 일반인은 절대 구분 못해요. 법정에서도 전문가 감정 없으면 속아 넘어갈 수준입니다. 이건 범죄예요. 이건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조작입니다. 영상이랑 음성 전부 다요. 대체 누가 선배님한테 이런 원한을? 알 것 같아. 선배님, 제 말 잘 들으세요. 절대 혼자서 움직이지 마세요. 당장 변호사부터 찾아보셔야 해요. 이건 혼자서 상대할 수준이 절대 아닙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후배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으며 재혁은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충격과 슬픔의 흔적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대신 치명적인 설계 결함을 발견한 건축가의 차갑고 냉정한 분노가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죠.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무너진 건물을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철거하고 처음부터 다시 짓는 것이었습니다. 분노는 때로 사람을 놀랍도록 차갑고 이성적으로 만듭니다. 지옥의 문턱까지 다녀온 재혁은 더 이상 슬퍼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자들을 위한 가장 완벽한 반격의 설계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진우의 조언에 따라 그는 국내 최고의 이혼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김수연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김수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그녀의 명성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주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지만 재혁의 눈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잿빛으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재혁 씨, 지금까지의 감정적인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말하는 곳입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 외도, 의심. 이런 이야기는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듣는 레퍼토리입니다. 그래서 한재혁 씨가 가진 확실한 증거라는 게 대체 뭐죠? 조작이라고 주장하시는 그 영상 말입니까? 이건 제 후배가 작성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입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셔야 할 사실관계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재혁이 내민 두툼한 보고서를 넘겨보던 김수연 변호사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심하던 눈빛이 점차 날카로워졌고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딥페이크 영상 분석, AI 음성 파형 조작 흔적, 그리고 마침내 파일이 생성된 IP 주소가 최강민 대표의 개인 사무실 네트워크와 일치한다는 대목에서 그녀는 짧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보고서에 적힌 박진우의 번호로 스피커폰을 켠 채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진우 씨, 김수연 변호사입니다. 보고서 잘 봤습니다. 한 가지만 묻죠. 이 IP 추적 결과 법정에서 100% 증명 가능합니까? 변호사님,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서버 로그 기록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겁니다. 세상에.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군요. 이건 이혼 소송이 아니라 형사사건으로 다뤄야 할 수준입니다. 좋습니다. 상대는 명백히 선을 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장 저들을 찾아가서 이 증거를. 아니요. 전쟁에선 정면으로 돌격하는 게 항상 최선은 아니죠. 섣불리 움직이면 상대에게 빠져나갈 빌미만 주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증거가 완벽하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 착각을 이용해야 해요. 지금부터 한재혁 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 역할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평소처럼 다정하게, 완벽하게. 단, 아내의 말을 녹음하고 모든 대화를 기록하십시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저들의 거짓 증거가 아니라 저들의 진짜 범죄, 즉 외도에 대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거짓의 산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명백한 진실이니까요. 그날 이후 거대한 반격의 설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지휘 아래 재혁은 국내 최고의 흥신소를 고용했습니다. 이제 싸움의 무대는 어둠 속으로 옮겨갔습니다. 전문 탐정들은 여의도 오피스텔 주변에 잠복하며 윤서연과 최강민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재혁은 탐정 사무실에서 중간 보고를 받았습니다. 탐정이 건넨 태블릿 화면에는 수십 장의 사진과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주차장에서 키스를 나누고 같은 가운을 입은 채 아침에 나오는 모습. 마치 오랜 부부처럼 자연스러운 그들의 모습은 지난 10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철저한 기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잔인한 증거였습니다. 모든 증거는 차곡차곡 김수현 변호사의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덫을 놓고 사냥감이 스스로 걸어 들어오게 만드는 것. 그날 저녁 재혁은 평생 해본 적 없는 연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는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쓴 채 아내를 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값비싼 와인과 스테이크, 은은한 촛불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무대였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습니다. 서연아, 좋은 소식이 있어. 몇 년간 고생했던 랜드마크 프로젝트 드디어 최종 승인 났어. 계약금도 다음 주에 곧 들어올 거고 아마 내 건축 인생에서 가장 큰 금액이 될 거야. 그동안 당신이 옆에서 응원해준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재혁은 아내의 눈에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탐욕과 환희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것은 아주 잠깐이었지만 태양보다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이내 완벽한 아내의 얼굴로 돌아와 기쁨에 찬 목소리로 화답했습니다. 정말? 어머, 자기. 너무 축하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정말 고생 많았잖아. 그럼 우리 이제 발리 여행 갈 수 있는 거야? 당신이 약속했던 거. 우리 이제 정말 좋은 일만 남았네. 물론이지. 어디든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자. 식사가 끝나고 서연은 기분 좋게 샤워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재혁은 서재문 틈으로 거실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타월로 몸을 감싼 채 주변을 살피고는 황급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화면 위로 승리에 도취된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 문자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호사의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낸 메시지는 단 2글자였습니다. 뜨레.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메시지가 D-Day, 즉 심판의 날, Doomsday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동시에 자신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마침내 D-Day,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차갑고 엄숙한 법정 안, 윤서연과 최강민은 비극의 주인공처럼 비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자신만만하게 딥페이크 영상과 조작된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며 한재혁을 파렴치한 가정폭력범으로 몰아세웠습니다. 법정은 술렁였고 모든 것이 그들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변호사 김수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김수연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피고 측이 제출한 슬픈 드라마가 아닌 차가운 사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첫 번째 증거가 법정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여의도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다정하게 키스하는 서연과 강민의 모습, 함께 장을 보고 들어가는 모습, 아침에 같은 가운을 입고 나오는 영상까지.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찍힌 수십 개의 증거들이 쉴 새 없이 재생되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강민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스크린을 노려보았습니다. 저게 어떻게? 이것이 피고 윤서연 씨가 친구와 스파에 간다던 날,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던 주말의 기록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과연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모습입니까? 법정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반전되었습니다. 김수연 변호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박진우의 디지털 포렌식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측이 제출한 핵심 증거인 영상과 음성 파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진 악의적인 창작물입니다. 이 보고서는 영상의 프레임 단위 조작 흔적과 여러 대화에서 추출된 음성 파형을 인공지능으로 이어 붙인 흔적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 창작물이 바로 피고 최강민 씨의 사무실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파일이 생성된 IP 주소 추적 결과를 스크린에 띄우자 최강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김수연 변호사는 마지막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는 증거물로 작은 USB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모든 계획의 청사진이 담긴 USB가 있습니다. 제목은 D-Day입니다. 서연과 강민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그들의 파멸을 예고하는 계획서 전문이 한 줄 한 줄 나타났습니다. 재산을 빼앗기 위한 치밀한 계획, 재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까지. 모든 것이 드러나자 서연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다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네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 재판은 재혁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행위를 단순한 불륜이 아닌 재산 편취를 목적으로 한 악의적 범죄로 규정했습니다. 서연은 이혼 귀책 사유로 인해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했으며 두 사람은 연대하여 재혁에게 막대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최강민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투자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것이죠. 몇 달 후 재혁은 노을이 지는 한강공원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던 그 검은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무너뜨리려 했지만 결국 스스로를 파멸시켰구나. 잘 가라, 나의 지옥. 그는 힘껏 USB를 강중앙으로 던졌습니다. 작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USB가 강물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재혁은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하나의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증거 파일이 아닌 복잡하고 아름다운 건축 설계도였습니다. 그가 보고 있던 것은 진실과 지식을 위한 공간, 그가 새로 설계한 공공도서관의 청사진이었습니다. 무너진 곳에 더 견고하고 의미 있는 건물을 짓는 것. 그것이 건축가 한재혁이 자신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서울의 속삭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